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방송을 맡게 된 제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이 뭐 거의 뭐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 하고 있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방송도 참 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일단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주식은 네, 점프, 수익은 제프, 전문가 제프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노란톡방 참여 코드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1부, 2부, 3부로 진행되는 저의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경우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시장,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 주요 브리핑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글로벌 시장에 관련돼서 한번 브리핑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서는 이제 섹터 및 종목 관련돼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식으로 항상 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번 주 6월 둘째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이제 이벤트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 둘째 주, 6월 둘째 주 시장에 가장 주요한 이벤트, 국내 시장의 주요 이벤트를 봤었을 때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저는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6월 10일 목요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 시장 관련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일부터 12, 13 이렇게 해서 이제 G7 이제 정상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관 국가로 이제 이번에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랑 호주, 인도 이렇게 참가 국가로 발탁이 되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상이 참여하지 못하고 총리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뭐 한국이랑 호주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벤트 중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주요 이제 상황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이제 이슈에 대해서 대형주, 그렇죠? 이제 대형주를 이제 사야 된다. 왜냐하면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이제 환경 그리고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거냐? 반도체 쪽. 이제는 반도체 쪽과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은 자동차 쪽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번 6월 7일 정도로 해서 6월 6일이죠, 그렇죠? 6월 4일까지 그쵸? 이제 한번 국내 한번 투자자 종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시점은 항상 여러분들 옵션 만기 이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로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5월 13일 날 이제 있었던 옵션 만기 이후로 지금 6월 4일까지 한번 투자자 지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6천억 정도, 그쵸? 개인의 6천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치의 순매도 포지션,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치의 순매수 포지션으로 현재 지금 시장이 보여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개념이겠죠, 그쵸? 개인과 기관들이 많이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옵션에서 많이 이제 지금 보여지는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우리들이 삼성전자가 자, 이거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어, 이전에 96,800원까지 상승을 했었을 때,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을 때요. 이때 지수가 3,266포인트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8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번 지수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3,266포인트 고점을 형성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1월 이제부터 이제 4월 거의 마지막까지 그렇죠? 기나긴 박스권 형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말이 다르죠? 지금은 이제 이 박스권에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6월 7일자고요. 이제 6월 7일 지금 아침 시간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방영했을 때 혹시나 지수가 신고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대부분의 이제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96,800원일 때 코스피가 3,266포인트였는데 현재 지금 그 주가의 포인트, 지수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지금 15%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그렇다는 소리는 다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소비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행주, 은행, 보험 아니면은 유가 관련, 원자재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했기 때문에 정유나 조선업종들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가 이제 더 상승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드렸던 거 뭡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는 그렇죠. 6, 7, 8요. 제 전망은 이제 6, 7, 8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6, 7, 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 코스피의 대세 상승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 했었을 때 그러면은 어떠한 내가 포지션을 들어가야지 가장 안정적이고 이 흐름에 내가 탑승할 수 있을지가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실 겁니다. 그쵸?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참여 코드나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 하단 부분에 여기 이쪽에 있죠? 이쪽에 하단 부분에 있는 이제 QR 코드 이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뭡니까? 지수는 신고가를 넘어서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번 주 방송 때도 중국의 위안화를 예시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질 거냐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 코스피 200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부터 봐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들어와야지 국내 시장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자, 현재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요. 그쵸?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6월 한번 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6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3조 2천억치의 순매도 포지션을 쳤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6월달이 들어오면서부터, 그쵸? 6월달 들어오면서부터, 그쵸?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6월 1일부터 6월 지금 현재 7일까지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6월 달부터는 기간보다 수급에 코스피 수급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더 많이 수급 현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상들이 언제까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궁금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작년 여러분들 3월 달부터 3월 달 코로나 시작 때부터요. 보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기간의 순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을 줄이는 분들이 아니시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실 텐데 작년 뭐 거의 뭐 7, 8, 9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기간의 매도 포지션 그렇죠? 기간의 매도 포지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잡혀보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매수만 해준다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바로 퀀텀 점프하면서 상승할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기간의 순매도 포지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때도 굉장히 이제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왜 안 사주나 왜 계속 맨날 파는 거야 하면서 그쵸 굉장히 이제 싫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보게 되면요 이제 12월 달부터 좀 중요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12월 그렇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8일부터 1월 옵션 만기 전까지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12월 8일, 8일부터 자, 1월 14일까지 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많이 이제 물량들 정리하고 있었지만, 자, 과거에 보게 되면요. 자, 11월 달부터는 지금 그때 이 당시 때도 아마 기억나실 분들은 나실 겁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10월 달 추석이죠. 추석 마지막 날까지
경우에도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코스피 현물 매도를 많이 하고 이제 추석이 우리는 보냈었는데 11월 달부터는 완전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11월 달부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시장의 상승 견인을 이끌었고요. 그쵸?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끌었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국내 포지션들을 많이 현물들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상승해서 고점까지 한 번에 44% 정도의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켰던 이유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이게 언제부터냐? 11월 달부터요. 그리고 12월 달부터는요. 여러분들 아마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이제 누적 수량, 그쵸? 투자자 누적 수량을 봤었을 때 기관이랑 연기금 같은 경우는 11월 8일, 그 11월 10일이 그 당시 때는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 11월 8일부터 선물 옵션 만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그때부터 코스피 200에 들어오는 기관들과 연기금들의 수급 현황이 찍히게 되면서 시장의 상승 견인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자, 기관과 연기금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왔죠. 언제부터? 12월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됨으로서부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44% 정도의 지수 상승의 견인이 이끌어졌고요.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LG전자, 현대차, 뭐 삼성전자, 대형주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오르는 시기가 이 당시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프가 전망하는 이런 시기가 한 번쯤 도래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해야 되겠죠. 자, 어떤 충족을 해야 됩니까? 그 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7월, 8, 9월 달에 여러분들 개인들의 수급 현황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추석 이후로부터 그 개인들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코스피 현물 시장을 이끌어 나갔고요. 그 이끌어 왔던 바통 터치를 누가 했느냐? 12월 선물옵션 만기 때부터 기관이 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금 뭔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뭔가 설레지 않습니까? 저만 설렙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면요, 여러분들. 자, 봤었을 때, 자, 지금 현재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현재 한번 5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자, 5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봤었을 때 지금은 시장에서 현물 매수를 가장 강하게 하는 친구들은 누굽니까? 기관이겠죠. 그렇죠? 기관들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5월 31일부터 5월 13일 선물 옵션 만기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상승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럼 과연 누가 했었을까요? 그렇죠? 답이 나왔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쯤 되시면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1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그렇죠. 1월 달부터 5월 전까지 4월 30일까지 봤을 때, 자, 확연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 1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가장 많은 현물을 차지하고 있었던 투자자는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43조 정도의 물량들을 43조 정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물량들을 채워 넣으면서 시장을 현재 이렇게 이끌었고요. 자,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누가 들어오면 됩니까? 누가 들어오면 됩니까? 자, 5월 달부터는 이제 5월 13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봤었을 때 지금 기관들이 현물 매수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6월 달부터는 누가 해주고 있다? 지금 그쵸? 외국인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해줬을 때 과연 6월 선물 옵션 만기 시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 시장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이 될지, 그리고 현재 옵션 포지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선물을 얼마 정도나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들어올지에 따라서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변화될 수 있겠죠. 오히려 6월 이번 선물 옵션 만기점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히려 뭐 봤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투자자 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시장을 봤었을 때 누가 사줘야 시장이 상승하는지를 항상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못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시장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것부터 사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그러면은 왜냐 그 포인트에 탑승만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도 많은 그렇죠. 이번 제가 예측하는 지수 상승장에 여러분들도 이제 숟가락 한 장 정도 이제 얹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 및 그리고 지수 상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요. 지수는 현재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자질을 갖췄다. 자질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시장 투자 일자에서 봤을 때 과거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있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11월, 12월, 1월까지의 장세가 현재 한 번 더 도래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갖춰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갖춰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논거가. 그렇죠? 그 논거라든지 아니면 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2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마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이제 참여 코드로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부는 국내장 관련된 이슈성이고요. 자,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찍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월요일 6월 7일자로 점심시간대 12시 반 정도에 찍고 있는데, 좀 재밌는 소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6월 달에 강조드렸던 섹터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대형주가 깔려야 된다. 그 코스피 200 종목이 깔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 섹터, 그렇죠? 친환경 섹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5G, 그렇죠? 5G랑 화장품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데, 자, 오늘 유니슨이 한 7% 정도 상승 모멘텀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거의 한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부 때, 1부 이야기했을 때는,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해외 브리핑도 좋긴 하지만, 지금 뭐 중간중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지수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는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오전장 시작했을 때, 바로 신고가를 찍을 줄 알았습니다. 그쵸? 신고가를 바로 찍고 오늘부터 이제 제 말대로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쭉쭉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는데 자 역시 사람이라는 게 지수라는 거 예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코스피 3,666포인트, 3,266.23포인트 정도에서 뭐 거의 한 두 틱이래요. 2포인트, 2포인트 남겨주고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지금 시장 수급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죠. 시장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받쳐주는 물량이 항상 있어야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빠지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물량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오전과 다르게 오전에는 좀 매수세로 강력하게 줬긴 했지만 좀 덜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콜옵션과 이제 콜옵션은 매도 포지션, 풋옵션은 매수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하반견인을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지금 현재 오전장까지는요, 점심시간대까지는 그렇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 결국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숏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시 이제 개인의 포지션이 물량을 받아주는 포지션이 아니라 개인들도 외국인들처럼 사주는 이제 매수 하자 포지션으로 이제 올려주는 황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황소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다시 또 한번 생각하겠죠. 개인들이 내가 들고 있는 물량보다 더 빠르게 사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외국인들도 조금 이제 다시 또 현물 매수세를 들어올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3,500억 이상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내일 만약에 오늘 만약에 3,500억 이상 매도를 했다, 현물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일 필히 내일 정도 그쵸 내일 정도 때 한번 필히는 아니지만 내일 정도 때 코스피 현물을 한 2천억 정도 이상을 매수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모멘텀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제 경제 관련돼서 이슈성이나 이제 지수 관련돼서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잘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렸던 거 뭡니까?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는 한국 코스피 선물옵션 만기 시장이고요. 이 선물옵션 만기 때는 결국에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건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방에만 생각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라는 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연도 들어서 가지고 제가 강조드렸던 아마 올해에 가장 중요한 선물 옵션 만기가 한국 시장에서 아마 6월 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성은요,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지수가 상승했었죠. 지수가 3,266포인트까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올라왔었는데, 자, 1분기 때는 그렇게 먼저,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2분기 때는요, 2분기 4, 5, 6월 달에는 이제 어떤 형식을 보여줘야 되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을 일단 시켜놨는데 그 상승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근거성이 충분히 갖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냈던 것보다 더 낸다라면요,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6월 선물 옵션 만기 때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IMF라든지 아니면은 뭐 OECD라든지 한국 경제 성장률의 상향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한국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 정도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55% 정도까지는 상승을 이미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지금 현재 좀 더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 드렸던 거 코스피가 4천 갈 수 있는 이유,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가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1분기, 2분기 실적보다 더 상위에서 갈 수 있다. 그렇다는 소리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더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부터 6월, 7월, 8월 정도 때부터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바라는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을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 정상회의에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아젠다는 총 세 가지로 좀 요약될 수 있는데 많게는 또 많겠죠. 근데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법인세 하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한선을 해준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유튜브죠. 유튜브로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되게 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세금의 제도가 되게 모호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이런 세금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G7 정상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한번 형성이 될 테고요. 그럼 오히려 이런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맞추게 된다라면은 이전에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악재성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정식적으로 등록됐다는 거고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불법적인 사이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런 계기점들이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크게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정했다는 소리는 그 이하로는 매기지 않겠다는 소리고 그 이상 매겨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라 해야지 이 글로벌적으로 봤던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식적으로 등록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성장 가능성 모멘텀 자체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G7에서 이제 글로벌 하이언스 말고도 이제 백신 여권 그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다고 합니다. 연봉 3,7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일하지 않는 게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저도 만약에 3,700 준다라면 저도 일하지 않고 그쵸? 팅가팅가 놀면서 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상상력을 펼쳐야 됩니다.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상상력이 항상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내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항공 쪽과 레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 비상적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돈을 발행하고 이렇게 재정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비정상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결국엔 회수를 하겠죠. 언젠가는 회수를 할 거고, 그게 바로 QT 형식으로 이제 양적 축소 형식으로 이제 축소를 할 텐데, 먼 미래에는요.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어디서부터 돈을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 연봉 3,700이 있는데, 이래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 3,700이 고정적으로 받는다 쳤을 때, 첫 번째로는 뭐부터 하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거, 핸드폰도 바꿔볼까, 통신요금도 내볼까, 이런 식으로 돈을 펑펑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소리는 오히려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축을 할 수 있겠지만 저축보다는 조금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공짜로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금 펑펑 쓰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저도 뭐 성과금 이런 거 탔을 때는 결국엔 펑펑 쓰긴 하죠. 그렇죠? 저금을 안 합니다. 잘. 그렇죠? 왜냐하면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져 있었는데 이 돈들이 결국에는 소비, 경제로 흘러들면서 소비 시장으로 하여금 촉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G7들이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로 주된 요건은 뭐냐면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끼리 서로서로 백신 여권이라는 걸 제도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그죠? 이제 여행도 가고 저 누구 갈 사람 가고 해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자라는 식으로 정상들이 만나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만나는 장소가 항상 중요한 건데 만나는 장소가 영국에 있는 그 환경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세한 거는 제가 잠깐 이제 적어놨었는데 방송인데 제가 모르고 삭제를 해버려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실수인 점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자세한 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ESG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 소리는 탄소 중립 결국에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곱씹으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형식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유니슨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현재 8% 정도 상승 중인데 이렇게 상승 중인데 자 보시게 되면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한번 상승 중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친환경 쪽으로 지금 현재 이슈성이 붙었다 보니까 테마성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단발성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쵸? 이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이라는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6시부터 7시에 보시게 됐는데, 첫 번째 때로 말씀드렸던 게 메타버스 말씀드렸고요. 말하자마자 다음 주 때 바로 올라가셨죠. 그쵸? 저도 뭐,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신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말씀드렸던 거고, 저번 주 같은 경우 제가 5G 관련돼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쵸? 5G 언급을 했었고요. 실제로 5G가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상승을 했었죠. 제가 녹화 당시 때는 일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짝 시차는 존재합니다. 시차는 존재해요. 왜냐면은 제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루빨리 찍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차는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항상 가공해서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 항상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G7에서 그러면은 이런 글로벌 법인세 하한 관련돼서 이제 대형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에 관련돼서 이슈성으로 첫 번째 자리매김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신 여건에 대해서 서로 정상들끼리 합의하에 이제 상호 교역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수혜주가 당연히 있겠죠. 뭐 국내에서 마찬가지죠. 그쵸?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카지노 같은 계열 쪽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 종목들을 이번에 추천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쵸? 그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뭐냐 테마성이나 올라갔을 때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 뭐 단타하실 분들 단타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는데 트레이딩 같은 거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시간 가치성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탄소 중립 정책, 그쵸? 이제 이런 ESG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 중공업이 지금 뭐 난리 났죠, 여러분들. 두산 중공업이 이 무거운 종목이 19%뭐 장중에는 시초가 대비해서 얘는 뭐 21%까지 상승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쵸? 이런 무거운 종목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 빌 게이츠나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 같은 이런 투자자분들이 그죠? 이런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쵸? 건설 쪽으로 이제 차세대 원전 건설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도 섹터적으로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글로벌 쪽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유가를 한 번 더 볼까요? 그죠?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려야죠.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잘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70달러를 한 번 찍었습니다. 찍고 내려왔어요. WTI가 70달러를 딱 한 번 찍고 지금 하산 중입니다. 하산 중.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좀 이슈성이 있죠. 이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 이슈성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음, 잘 안 보이시려나? 어, 자,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십니까, 여러분들? 6월 10일 날에 있을 한국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만기 시장 때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관련된 논의가 재개된다라고 이제 이슈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핵 합의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유가는 급락하진 않겠지만 결국엔 조금 약간씩 노이즈가 주의된다라고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유가가 결국엔 핵 합의가 됐을 때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남들 몰래 지금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결국 이란이 핵 합의가 된다면 경제 제재도 조금씩 완화될 거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란에 대한 선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란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현재 지금 뭐 이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경파 입장에서도 좀 지금 당선되려고 유력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미국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만약에 핵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조금 기대감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씩 유가가 조금 빠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열려 있고요.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럼 뭡니까 우리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유가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죠?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음,
중앙에너비스나 이제 흥구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신 것들 노란톡방 이제 하단에 보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해외 관련돼서 브리핑까지도 진행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3부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가 더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면은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유리할까요? 라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거리가 항상 존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부로 돌아왔고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 두갈식 표현이 항상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죠. 그쵸? 저도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항상 이거죠. 여러분들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안 하시게 일단 먼저 두 가지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3부 때 여러분 추천한 종목이나 섹터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제프가 뽑는 탑픽으로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5G 관련된 종목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G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5G, 그쵸? 5G 그간 많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일봉상 차트를 봤었을 때도 계속적인 우하향 형식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쵸? 우하향 형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 주 때도 5G를 보셔야 된다. 5G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시켜 주고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시켜 주고 여기서부터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이제 됐고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차트적인 입장에서만 봤었을 때 예이스테크가 매력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5G는 그간 원래는 실적이 계속적인 우하향 형식으로 실적이 하향으로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된다 싶으면요. 에이스테크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안 좋게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계속 적자 형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적자 형식으로 매출도 매우 안 좋게 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렇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과 서프라이즈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더 이 괴리만큼 더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의 경우에도 실제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높았다가 점점 하향식으로 하다가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계속적으로 같이 떨어지지만 너무 많이 이 가이던스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도 가이던스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상승하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던스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간에 IMF라든지 아니면 OECD라든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나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화웨이랑 미국이 계속적인 분쟁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MS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마켓 쉐어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가이던스가 조금 상향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보여지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주가에서도 드러났듯이 간에 여러분도 보셨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7%도 빠지고 있는데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 12 물량 그쵸? 전환사채 물량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전환사채 물량이 주가가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청산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 악재거리가 아니고 약간 호재거리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지금 점차 하락 중인데 여기서부터 살짝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상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3년 뒤에 갚아야 되는데 뭔가 상황이 좋아져서 빚이 3년 뒤가 아닌 2년 뒤에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봤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좋아지게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좋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뭐 2021년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5G에 대한 첫 번째 그 발행했던 국가, 그쵸? 5G를 첫 번째로 연결시켰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5G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쵸? 이런 산업에서 결국에는 5G 통신 서비스가 결국엔 코로나에서 가장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도 극복하기 쉬운 투자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봤듯이 간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데이터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5G입니다. 그래서 5G 광대역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기지국 같은 경우나 이런 망 같은 경우,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요. 이러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음 날에 그쵸? 제가 제 기준에서는 다음날 6월 8일 경우에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이제 얼마 정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이래서 이 정도 단가가 좀 괜찮은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보이시는 그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적어드렸던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이벤트가 있는데 그쵸? 이벤트가 있는데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 주 목요일에 그쵸?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공개 방송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 종목 상담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선물 옵션 만기 때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저 시장에 진짜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꼬꾸라지는지 이런 현상들을 알 수 있어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도 쉽게 말해서 보험을 깔아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가 신고가 돌파하고 4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만약에 안 가버리면은 그렇죠? 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렸던 거 저는 여러분들 책임감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옵션 만기 시장 때 굉장히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선물이나 옵션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신 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이스테크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지금 좋아 보인다. 5G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런 시크릿 종목들, 반도체 섹터에서 한 종목,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에서 한 종목, 그렇죠? 인공위성이면 사실상 뭐 하나 관련된 그룹이죠. 하나 관련된 그룹,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 관련된 그룹, 하나 시스템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 시스템 아닙니다. 제가 꼽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중소형 반도체인데 이제 당연히 고객사겠죠. 부품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겠죠. 그래서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대형 종목보다는 이제 섹터적으로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항상 공지사항에 오시자마자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자마자 공지사항 보시면은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말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란톡방에 제가 많이 적어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되실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시황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적어 드리니까요.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5G 관련돼서 이런 에이스테크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궁금하신 것들은 노라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시간이 남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하다가 말 못했던 게 있는데 그거 좀 이제 제가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6월 달에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섹터 중에서 화장품을 언급했습니다.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언급했는데, 어, 여러분 궁금한 점이 화장품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RCEP이나 저 CPTPP에 대해서 이런 다자간 무역 FTA죠.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아마 다 시청자분들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알셉의 경우에서 여러분 잘 봤었을 때, 알셉이라는 건 결국 우리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중국과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 알셉을 체결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알셉에 체결된 국가들은 보통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잘 보시는 어떤 국가들입니까? 보통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이런 우리들끼리 이제 아시아 그룹들끼리 있는 FTA죠. 전 세계 GDP의 30% 정도 차지하는 이런 큰 거의 진짜 정말 큰 시장입니다. 큰 시장 속에서 이런 FTA 같은 경우에 관세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과연 수혜주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장품주를 추천했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도 혹시 투자하신 경험이 없지 않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과거 당시 때 중국 소비가 상승하면서 이제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 중국 소비로 인해 가지고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것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그 같은 원리로 말하면은 전문가는 아니겠죠. 자, 어떤 걸 노리느냐? 여러분들 중국 말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어떤 국가들입니까?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결국에는 알셉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중국처럼 이제 기초 화장품부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세계 지리를 조금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보통 위도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랑 크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적도 지방과 유사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온 다습한 지방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보통 워터프루프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워터프루프 형식으로 장착이 되는 그런 화장품이 동남아시아에 입점하고 있다라는 종목이 있다라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 규모가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CPTPP, 과거에 트럼프 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TPP 형식으로 했는데 미국도 아마 바이든 정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가입할 것으로 보이기 전망하는데 과거 이제 TPP에 대항해 가지고 만든 RCEP이 성공을 크게 거두려면은 실질적인 소비 국가들은 자처하는 소비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이쪽이겠죠.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이겠죠.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소비 국가로 될 테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판매 국가로 되겠죠. 보통 공급적인 국가로. 오히려 생산품들과 공산품들은 이렇게 소비 국가들에게 판매를 하고 싼 노동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원재료를 그죠? 원료를 수입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받는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그렇죠? 중국도 아마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조금 약간 손해 보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래도 뭐 결국에는 이런 팀 플레이가 결국 어찌 보면 좋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알셉에서 이제 뭐 가장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도 아니고 한 2등 정도, 2, 3등 정도 보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잘 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기초 장품에서 있는 이제 제가 말하는 워터프루프 형식의 종목 섹터다. 궁금하신 분들, 그쵸?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저거 시크릿 종목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 잘 하시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저도 이제 약속을 해드렸던 게 요거랑 이제 시크릿 종목, 이제 알셉, 음, 수혜주, 알셉 화장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되게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 될 수 있고 더 성공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오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또 이제 시황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보시고 나서 같이 한번 성공 투자로 가는 길 같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